저희가 원래 저희 공간이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에 있는데 이렇게 예쁜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오시기에 조금 불편하셔서 이쪽에서 계속 하다가 홍대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공간은 처음이에요. 근데 저희 공간이 훨씬 예쁘긴 하지만 오시는 건 여기가 더 편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좀 오시는 분들한테 좀 편한 공간들, 그다음에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편한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1대1로 멘토링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서 공간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똑같죠? 네, 제가 분홍색이 잘 받아서 그래서 네, 분홍색이 잘 받고 소비가 과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셜 살롱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소규모로 모이니까 저희 비즈니스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은 실제 매출이 나는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모임들이 좋더라고요. 좀 얘기하고 소규모로 얘기하고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계속 예,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좀 하면은 조금 더 친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현재 창업도 하시고 현재 멘토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창업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창업 치시면 이게 쫙 나오는 교육 있고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쫙 있죠. 저도 창업이라는 걸 전혀 모르다가 이쪽 계통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정말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 창업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있다. 빠르게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BC 8,000년 전에는 1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20살이 평균 수명일 때가 8,00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2080세 정도였는데 2040년 되면 90세라고 해요. 정말 빠르게 우리 수명이 늘고 있죠. 그러면 뭐 다들 아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구조적인 얘기. 취업은 늦어지고 있고 은퇴는 빨라지고 있고 그럼 우리 수명은 늘어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창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죠. 저는 이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세돌, 알파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와, 근데 챗 GPT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 완전 제가 이력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문과생에다가 예체능계여서 기술은 쫄보예요. 기술 잘 모르고 막 무서워요. 저도 기술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데 챗 GPT나 다른 데를 알아야 돼서 막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수록 너무 무서워요. 너무 놀라워요. 예,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러면 기술 트렌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지속될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죠. 이게 그 시대별 인기 직업인데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선생님 하라 그랬거든요. 여사 직업으로 선생님이 최고다. 근데 요즘 선생님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창 20대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 얘기 있었는데 지금 또 공무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별 인기 직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죠. 변호사 막 이렇게 핫한 의사 이런 직업들은 그럼 도대체 네. 4차 산업시대 유망 직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선생 해라, 뭐 은행원 해라, 공무원 해라 라고 했던 게 과연 나한테 맞는 얘기였을까. 저희 어머니도 뭐 그렇게 뭐 앞을 이렇게 내다보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요. 맞는 얘기였을까. 그 다음에 나 역시도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선택해서 가는 건데, 그럼 나 역시도 도대체,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가야 될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죠.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에 대한 고민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가 생각을 하셨죠? 예, 오신 분들 다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미리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창업을 하려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썼던 이제 얘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내 재능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 재능을 탐색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하고 나한테도 그게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체적인 일을 하고 싶다. 예. 현재 49살이신데 재밌고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남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거 되게 많았거든요. 아, 은퇴 후의 일, 은퇴 후 일을 하고 싶다. 넥스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유행했었나 봐요. 전 이거 보고 알았어요. 막 쓰시길래 부의 추월 차선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도 부의 추월 차선을 봤습니다. 계속 이런 책이 있나 봐요. 부의 추월 차선. 제가 그 다음에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냥 돈만 이렇게 월급으로 돈을 벌어서는 남들하고 똑같이나 혹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 남들보다 추월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만의 아이템을 기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창업을 하는 길이 베스트 솔루션이다. 뭐 이런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마 이 네 개 중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서 나의 창업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창업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예, 창업의 성공률이에요. 1년치에는 이 정도 되는데 5년치에는 남은 사람들이 남은 창업 기업들이 10팀 중에서 27.3? 100팀 중에서 27.3% 네, 되는 거죠. 30%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과연 살아남을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창업이 막연한 꿈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창업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 회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좀 어쩌다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싫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있어요. 거기 선정돼서 제가 창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저한테 굉장히 컸고 내 창업으로 무엇을 할 거야. 분명 그때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셨고 내 창업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런 제목 자체가 이제 궁금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걸로 할 텐데 이 얘기가 제가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갈까요? 라는 생각에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혹은 하고 있으신 분은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 어떤 창업 말고 어떤 창업. 저 아이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템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와 맞는 어떤 창업이라는 얘기 생각들을 좀 했고 두 번째는 내 창업은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런 순서로 좀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혹은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네, 제가 좀 가끔씩 제가 창업 얘기를 할 때도 약간 거시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팀을 구성할 것인가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티브 잡스, 누구나 아는 이제 천재이죠. 내가 천재 스타일인가? 네. 내가 천재 스타일이 아니면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안 하셔야 되죠. 예, 못하니까요. 저도 역시도 천재가 아니고. 이 스티브 잡스는 개발자는 아니었죠. 사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다 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즈니악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얘기하는 모든 걸 알아듣는 유일한 사람이다. 예, 자기가 개발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천재라는 것들을 인정한 거죠. 자기보다 어리지만 내가 얘기하는 모든 걸 알아듣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런 천재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떤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은. 아니면 네이버의 그 이혜진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이혜진 창업자죠. 전문가 스타일인가? 전문가죠. 경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쇼맨십도 없으시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시고 되게 철저하게 뒤에 있으시고 이런 대기업치고 창업자가 이 정도로 지분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한 3.4%, 3.7% 갖고 계세요. 다 이제 나눠주시는 거죠. 근데 이 나눠줄 때 본인은 개발했지만 아마 경영하는 사람 나눠줄 거고 누구 나눠줄 거고 뭐 투자하는 사람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나는 그럼 어디에 전문가인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는 전문가이지만 내가 경영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다른 쪽의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하게 나눠주실 필요가 있죠. 어떤 팀을 구성할 것인가? 구성을 적절하게 해서. 혹은 이승건 대표죠. 토스의 이승건 대표입니다. 이승건 대표는 의사 출신이에요. 지금 토스가 하는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토스는 이승건 대표는 한 8개 아시겠지만 한 8개의 아이템을 하다가 망하고 해서 이게 9번째 아이템이에요. 토스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지만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빠르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승건 대표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그 8번의 망함이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배우는 게 재밌었다. 저는 이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실패하면 너무 심하게 좌절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요즘에 좀 빠르게 회복하는 거를 연습 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는 사람인가? 근데 그런 사람이면 사실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해봐야죠. 근데 저같이 좀 데미지가 커서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좀 힘든 사람이면 빠르게 테스트하기보다는 좀 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진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I hate Monday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네. 이 회사의 홈페이지 기업 소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는 월요일이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책 읽는 것도 싫고 자꾸 토요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기업 소개거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 같아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라이프스타일, 생활용품. 되게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폭이 좁아요. 시리얼 회사가요? 땡! 양말. 예? 양말.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보네요. 여기 있나요? 네. 네. 양말 회사예요. 사실 이름만 보고는 I hate Monday만 보고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양말을 어떻게 만드냐면 좀 다르게 만들어요. 약간씩 어긋나게. 여기 보시면 한 쌍이거든요. 어긋나게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거 보고서 저는 이 대표의 성향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시죠? 이것만 보고도 보이시죠, 사실.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약간 드시죠. 추측이 되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양말 사업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양말은 다른 데 가서 뭐 백화점 가서 사시거나 다른 데 가서 사시거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묶음으로 사거나 아니 인터넷에서 그냥 간단하게 양말의 색깔에 신경 쓰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거 있으시겠지만 양말로 누가 사업을 할까? 누가 양말로 기업을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 대표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말이라도 조금
뭔가 약간의 다름에서 오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약간의 다름에서 오는 희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아이템을 보고 누가 양말을 만드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서 나는 어떤 것들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됩니다. 참기름이죠. 네. 이런 참기름을 보셨나요? 아니면 이런 참기름이 더 익숙하신 세대이신가요? 둘 다 익숙하신가요? 저는 집에서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 이런 참기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것도 사기도 하는데 참기름 만드는 걸로 요즘에는 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돈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혹시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내가 이 사업을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참기름 사업을 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실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세요? 작은 소포장. 아, 네. 향이 날아가지 않는 작은 소포장. 예. 작게 해서. 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이 대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품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셨는데 어렸을 때 본인이 그런 향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참기름 만드셨던 향의 추억이 있으신데 어렸을 때 참기름이 보통 까맣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찧어서 만드는 참기름은 까맣지가 않대요. 하얗대요. 약간 맑은 투명한 노란색.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까매지는 거예요. 이건 까맣잖아요. 까맣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의 이유가 뭘까? 고온으로 해서래요. 이거는 이제 천천히 그 다음에 있는데 고온으로 하면 색깔이 까매지고 탄내가 나니까 향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양은 더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람 몸에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표가 만든 건 천천히 저온으로 압착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들었어요. 기름량은 적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장사가 될까요?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고급 참기름이 나와서 오일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요즘에 건강이 더 하니까. 근데 몇 년 전에도 이 대표님이 하셨던 게 지금 4, 5년 전쯤일 것 같거든요. 그때도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전 조금 드는데 그걸 만드셔서 비싸요. 참기름이 싸지 않습니다. 비싸요. 근데 그게 판매가 됐고요. 실제로 여러 이렇게 투자도 받고 하셔가지고 동대문에다 이걸 세우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짜는 예, 기계,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거 저온으로 압착하는 기계들을 이제 이렇게 변형하셔서 이제 만드시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게 판매하는 것들을 이제 동대문에 만드셨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K문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고 보고 1층에서 몽땅 사갖고 가고 선물로 막 이런 것들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양말과 참기름 이 두 가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로 돈 벌겠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양말로 돈 벌겠어? 야 참기름 가면은 야 이거 10,000원이야. 큰 걸로 10,000원이야. 돈 벌겠어? 야 그걸로 기업한다 그러면 맞아? 그걸로 창업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냐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나는 누구고 내가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성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것도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게 나 혼자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내 창업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창업 아이템 혹은 창업의 가치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원가보다 가격이 높아야지 돈을 벌어먹고 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살 때는 가격보다 가치가 더 높아야지 이것들을 삽니다. 그러면 나는 내 창업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시고 만약에 사업 계획서를 쓰신다고 하실 때도 그것들을 분명히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다 자세한 사항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얘기를 좀 근데 이제 거시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한국의 피터 드러커라고 불리우는 윤석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대가, 책 되게 많이 쓰시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 근데 이 윤석철 교수님이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했는데 외국으로는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영학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 이 윤석철 교수님이 이 시 하나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교수님의 책을 읽고서 꽂혔던 게 이 두 가지 단어거든요. 그 시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소보라는 단어와 네이키드 스트렝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보라는 단어는 아시겠지만 이제 술 취한 단계가 있잖아요. 소보가 가장 멸정한 정신. 예, 이렇게 되거든요. 팁시, 뭐 드렁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소보는 이 술에서 깨어나서 바른 정신 상태로 있는 거가 소보라고 해요. 그리고 행운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서 깨어나는 것. 막연하게 내 창업은 잘 될 거야.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로. 내 창업은 잘 될 거야. 뭐 어떤 근거로요?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어떤 근거로요? 그 근거를 찾는 게 사실 내 창업의 가치거든요. 네이키드 스트렝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네이키드잖아요. 벗겨진 힘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학벌, 사업계획서에 학벌도 적으시고 내가 뭐 했는지도 경력도 적으시고 내 나이도 적으시고 뭐 여러 가지를 적지만 그게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도 나한테 남아있는 힘은 뭔가요? 라는 거죠. 젊으시지만 내 나이도 이제 젊음도 점점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외모, 네트워킹, 학벌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힘은 무엇인가? 이게 네이키드 스트렝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게 기획력인가? 마케팅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내 경영에 나의 창업에 어떤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근거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경영의 가치, 내 창업의 가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를 알았어요. 그럼 내 창업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저는 시장과 고객에 집중해보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 이거는 흔히 빠지는 오류인데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거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얘기해요.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제 주위에서 상당히 좋은 분들이 고객도 마찬가지 생각일까? 라는 얘기들을 하죠. 예, 시장과 고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어떤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일이 고객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치가 있지만, 나한테도 가치가 있지만, 앞에서의 가치. 그런데 그게 고객하고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내가 누구고 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의 가치는 정말 남들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고객한테 그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난 고객과 정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낼 수 있어. 기획 잘해. 근데 그게 고객한테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고객들은 어떤 시장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시장의 크기 생각 안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셔서 이게 그 트렌드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트렌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말도 있을 수 있고요. 남들이 다 트렌드 지났다고 하는 그게 무슨 사업이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기름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챗 GPT를 활용해서 개발은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쫄보.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개발. 그렇지만 관심은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캐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가볍게 시작해 보시라. 가볍게. 그러니까 뭐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가볍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챗 GPT도 너무 잘 나와서 홈페이지 뭐 한두 장 만드는 건 문제도 없이 만들거든요. 그냥 장수만 한 페이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컨셉을 정해서 A/B 테스트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컨셉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게 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네 정도인지 아니면 이거 불편한데 아니면 나 몰랐는데 이게 필요했었어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테스트 한번 해보셔라. 나의 동과 나의 친구와 그러니까 직장을 먼저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먼저 테스트 한번 하면서 시장과 고객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것.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이 드신다면 시장과 고객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고요. 저 역시도 계속 뭐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잘 못하면서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싶었고 마지막 장표인데요. 직장인들의 웹툰이죠. 미생. 미생에서 이 장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보신 분은. 조은영 구단한테 이제 물어봤었대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바둑을 두시냐. 바둑일 뿐인데. 근데 이제 그래 조은영 구단이 조치훈 구단이시군요. 조치훈 구단이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 예,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게 세상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바둑이다. 세상과 상관없이 나에겐 전부인 바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어쩌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도 그런 불안감에 시달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일이 아까 시장과 고객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시장과 고객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칠 수 있구나 라는 불안감에 저 역시도 시달리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일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조치훈 구단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조치훈 구단이 바둑을 두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는 만화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바둑인데 아무 영향 없는 바둑인데 근데 그래도 내 바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는 지금은 제가 아무 영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누군가한테는 때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창업에 관심 있어서 오셨을 테니까 하고 계시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관심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조금 자신만의 바둑들을 잘 만들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2부에는 요거 갖다가 조금 더 네트워킹처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